고객님과의 소중한 인연을 지켜가겠습니다. 차를 잘 아는 딜러 현주아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차량은요, 처음 출시됐을 때만 해도 상당히 많은 악플이 달렸던,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차량 20, 30대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차량은 아니에요. 물론 뭐 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제대로 느끼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40대 초중반 정도 이상의 티블런 터블런스 혹은 뭐 투스카니 수동 차량을 한번 몰아본 적이 있는 분들이 이 차량 소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대 아반떼 N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왜 제가 40대 초반에 차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 차를 추천드리냐면요, 이 차는 바로 서킷에 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뭐 외관부터 한번 보시면요, 그냥 아반떼 N 그냥 디자인 동일합니다. 뭐 문콕이나 스크래치, 뭐 돌팀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길들이기 정도밖에 안 된 것 같고, 옵션 중에서 썬루프가 없어서 오빠 이거 3,500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썬루프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서킷에 주행을 할 목적으로 이 차를 출고한다라고 하면요, 썬루프는 당연히 없는 게 맞습니다. 글래스가 더 루프 쪽에 하중이 실린다라고 하면은 차의 운동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썬루프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맞지 않나 싶고, 자, 이 차를 만들어준 현대가 어떻게 보면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남양연구소 진짜 일 잘한 거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이 차량이 스포츠카는 아니지만 약간 펀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문에 뒷자리까지 있다라는 점은 저는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22년형 2021년 9월에 최초 등록한 차량입니다. 8,3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뭐 성능 기록부 한번 보시면은 뭐 볼 것도 없지만 그래도 침수, 화재, 렌트, 영업 이력, 중고차 구입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이 부분 전혀 없고 사고 이력 없습니다. 당연히 누유누수 없죠. 물론 제조사 보증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의 성능 점검료는 8,800원입니다. 이 차량이 상사로 매입된 날짜를 추측할 수 있는 성능 점검 일자는 딱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 출고가는 3,507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감가된 2,77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인라인 4기통 2000cc 터보 차량이고 275마력의 이 차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동입니다. 자, 수동 차량 최근에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뭐 포터나 이런 화물차들이 아니고 일반 승용차로다가 수동 차량 정말 요즘에는 만나보기 힘든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3천만 원이 안 되는 차량에서 신차급 차량을 만나보기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서킷을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M3나 C63AMG 같은 고성능 차량 같은 경우에는 메인터너스 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저도 M을 타고 있지만 정말 메인터너스 비용이 최근에 한번 엔진 내렸는데 1,000만 원 들어요. 근데 얘는 그런 부분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서킷을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세팅들이 필요한데요. 이 차량은 신차 출고부터가 세미 버킷 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4점식 벨트만 장착하고 나면 바로 서킷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차량 뭐 외관부터 한번 보시면요, 그냥 아반떼 N 그냥 디자인 동일합니다. 뭐 문콕이나 스크래치, 뭐 돌팀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길들이기 정도밖에 안 된 것 같고, 옵션 중에서 썬루프가 없어서 오빠 이거 3,500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썬루프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서킷에 주행을 할 목적으로 이 차를 출고한다라고 하면요, 썬루프는 당연히 없는 게 맞습니다. 글래스가 더 루프 쪽에 하중이 실린다라고 하면은 차의 운동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썬루프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맞지 않나 싶고, 자, 이 차를 만들어준 현대가 어떻게 보면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남양연구소 진짜 일 잘한 거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이 차량이 스포츠카는 아니지만 약간 펀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문에 뒷자리까지 있다라는 점은 저는 매우 이 차량을 높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은 타이어 같은 경우만 보시더라도 미쉐린 PS4S가 들어가 있고,
타이어도 19인치 휠입니다. 245에 35니까 평편비도 상당히 얇아요. 그래서 좀 더 높은 스포츠 주행이 가능하고 캘리퍼도 N 캘리퍼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실내 한번 볼게요. 뭐 그냥 신차급 상태이기 때문에 볼 건 없지만 이 차량 실제 실내 모습 보시면요, N 버킷 시트가 들어가 있죠. 풀 버킷은 아닙니다. 세미 버킷이지만 보시면은 옆에 버킷이 양쪽을 잡아주게 되어 있고 가운데는 알칸트라 소재로서 바디를 잡아주는, 꽉 잡아주는 그런 형식의 시트입니다. 뭐 되게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시트는 아니고요. 버킷 시트다 보니까 여기 양쪽에 이렇게 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냥 멋이냐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사전시 벨트 라인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순정으로다가 나왔는데 이렇게 버킷이 들어갔다. 뭐 정말 M3나 뭐 AMG가 아닌 이상 국산차에서 이런 기능이 있다. 이건 참 높게 평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대망의 수동 미션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기아를 1단으로다가 넣어놨는데요. 당연하죠. 파킹 브레이크를 안 잡아놨을 때는 기아를 넣어놓고 시동을 끄는 게 맞죠. 그리고 옆에 핸들에 스티어링 휠에 보시면은 빨간 버튼, 이거 뭐 무슨 버튼이냐, 부스터냐 하시는데 이거는 레브 매칭 버튼이에요. 레브 매칭이 뭐냐, 옛날에 힐앤토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 싶어요. 우선 보시면은 페달이 3개죠. 맨 왼쪽에는 클러치 페달이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고속에서 감속을 하면서 기어 시프트 다운을 하면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을 최소화 시켜주고 휠락, 그러니까 동력 전달하는 축에 휠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레브 매칭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양산차에서 이렇게 장착을 해놨다. 이거는 그냥 약 빨고서 만든 거예요. 진짜 이건 정말 약 빨고 만든 기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에 이런 기능들이 물론 뭐 사설 업체에서도 뭐 매핑으로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순정으로 나왔다라는 건 정말 해자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리어 쪽 보시면은 이렇게 스포일러로다가 에어로다이나믹, 얘가 얼만큼을 리어를 눌러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은 디자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도장면 상태나 외관 상태 보시면은 매우 깔끔한 컨디션의 신차급 차량 보실 수 있고요. 이제는 N이라는 브랜드가 현대에서 고성능 브랜드로다가 자리를 잘 잡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보시면은 테일라이트 쪽도 뭐 면발광 LED가 탑재되어 있어서 좀 더 고급스럽고요. 공도에서 타더라도 뭐 크게 부담이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뒷자리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뒷자리에도 시트가 가운데는 다 알칸트라 소재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뭐 신차급이라서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이에요. 자, 보조석 보시면요, 운전석과 보조석이 가운데 격벽 마냥 이렇게 딱 있는데 저기 그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승자가 스포츠 주행을 했을 때 잡을 수 있는 이 그립이 있다라는 거 되게 좋습니다. 요즘 차에 맞춰서 앰비언트 라이트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실내에 들어가서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와우, 순정이에요. 튜닝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우선 가변배기, 열선 시트도 있어요. 뭐 핸들 열선도 있고 크루즈 컨트롤까지 있어요. 이거는 좀 괜찮지 않나. 뭐 차선 이탈 방지, 그래 서킷에서 차선이 뭐 이탈할 일도 없고 감작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예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요건 순정 상태고요. N 버튼 눌러봤을 때는 계기판 모양이 바뀝니다. 자, N 버튼 누르게 되면은 배출 엔진의 출력과 뭐 스티어링, 서스펜션의 감도가 서스펜션의 감도까지 바뀐다라는 거는 뭐 서스펜션 리바운드가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것 같은데, 그리고 ESP가 스포츠 모드로다가 바뀝니다. 이게 순정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게 3천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에 구입할 수가 있다라면 저는 서킷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차를 뭔가를 하나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 차량 되게 펀카로다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한 번씩 일반 데일리로도 타고 겸하면서 세컨카로다가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서킷에 갈 목적이 확실한 분들이 이 차를 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키도 두 개 다 있고요.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우선 M모드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계기판상의 오일 온도와 냉각수 온도를 좀 더 크게 표시를 해주고 있고, 다시 M모드를 M모드 일반 M모드를 해제하게 되면은 오일 온도나 냉각수 온도는 더 이상 표기되진 않아요. 자, 이렇게 BMW 아니구나. 예, 자, 이렇게 현대 아반떼 N 차량 한번 만나봤는데요. 거의 뭐 신차급 차량이라서 어떤 뭐 상태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뭐 8,300km밖에 주행 안 했으니까 정말 이제 길들이기만 딱 끝나고 서킷을 바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에는요, 트랙 주행, 스포츠 주행 관련된 것들이 많이 대중화가 되면서 뭐 인제나 아니면 영암 아니면은 뭐 용인, 뭐 태백에도 있죠. 이렇게 네 군데의 서킷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한두 시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대중화가 된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서킷을 처음 입문할 당시만 하더라도 태백이나 뭐 너무 멀리 가야 돼, 영암이나 이런 데로다가 멀리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인제 용인 정도도 충분히 있으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도 1시간 정도 내면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뭐 뒷자리가 있는 거는 뭐 그냥 제가 보기에는 타이어 싣고 다니라고 있는 거 아닐까 싶고, 바로 트랙 주행이 가능한 이 현대 아반떼 N 차량, 신차 출고가는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실물로 보고서 느껴봤을 때는 다른 어떤 차로다가 트랙을 주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만큼 메인터넌스가 부담 없는 차량도 흔치 않을 겁니다. 물론 뭐 국산차에서는 있겠지만 되게 오래된 투스카니, 젠쿱 뭐 이런 차들이 아니고서 수입차로다가 어설프게 넘어갔다가는 수리비 폭탄 맞고 나서 서킷 생활을 아예 접어버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원 지역에서도 전체 매물 중에서 3대밖에 없습니다. 수동 차량이 그만큼 흔치 않고요. 대부분 DCT를 이용한 이제 오토 차량을 많이들 보시는데요. 과연 우리가 지금 2023년 3월 기준으로다가 몇 년 뒤까지 가솔린 내연기관의 수동 미션이 달린 차를 운행할 수 있을지, 저는 그거 한번 의심을 해보는데,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이 차량 정말 재밌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도 제 차가 팔리면은 먼저 이걸 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제가 갖고 있는 차들도 워낙 매니악해 갖고 그 차량이 정리될 때까지는 요거는 좀 욕심이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매물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유익하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구독이 어렵다면 그냥 좋아요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은 더 좋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차량으로다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차를 잘 아는 딜러 현주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